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 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부터는 휴일이죠. 오늘이 바로 추석 연휴 바로 전날의 그 매매일인데 오늘 뭐 우리 지수 보면은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추석 선물이다 이렇게 그 표현할 상황이죠. 뭐 내일부터 지금 여기에서 그 연휴가 시작이 돼가지고 6일간 쉬죠. 황금 연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10월 4일 날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이게 그 5거래일 만에 이렇게 그 상승을 했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거 지수가 오늘도 하루 이렇게 그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하락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그 조금 0.09% 반등이 나왔어요. 뭐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지만은 개인이 900억을 매수를 했죠. 외국인이 장 초반에 매도를 여기에서 강하게 나오면서 지수가 이게 보면은 2445포인트까지 이렇게 그 내려왔었어요. 그러다가 매도세가 좀 약해지고 또 개인들의 사자가 이렇게 그 늘어나면서 결국은 장은 2465.07로 이렇게 그 마감을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은 뭐 거래 대금 바짝 말랐습니다. 지금 코스피 거래 대금이 6조 7천억. 어제가 7조였는데 6조 원대로 떨어졌어요. 자, 이 코스피에서는 매수 주체, 소위 말해서 매매 주체가 외국인하고 기관이죠.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도세도 그렇고 매수세도 그렇고 별로 많지 않은, 한마디로 말해서 관망장세를 이렇게 그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오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그 반도체 관련주는 내려왔고, 그리고 또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또 이게 보면은 뭐 삼성 SDI, 뭐 LG화학,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 쪽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만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나머지 2차전지 쪽에서는 조금 좀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그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반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15% 올라왔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현대차, 기아 이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이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죠.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그 반도체 쪽에서 약세를 보인 것은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죠. 마이크론. 자, 이 마이크론이 4분기 여기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경계감 이렇게 그 표현할 수가 있는데, 마이크론의 그 재고 그리고 또 뭐 앞으로의 그 전망치 이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반도체 업종의 회복 시점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전망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야, 이게 마이크론이 과연 또 어떤 실적을 낼까, 또 재고는 어떨까, 뭐 이러한 것에 대한 또 경계감 작용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렇게 조금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282억에 매도를 했어요. 매도한 거에 대해서 보면은 주로 보니까 오늘 화학 쪽, 뭐 2차 전지 쪽이 좀 매도가 좀 심했네요. 거기에다가 철강 금속이 이렇게 그 435억의 매도가 일어났고, 그리고 뭐 나머지들은 뭐 그렇게 큰 그 매도가 없죠. 뭐 워낙 매도가 282억 정도 되지 않다 보니까 전기 전자 이게 반도체 쪽에서도 300억 정도가 이렇게 그 매도가 일어났네요. 반면에 운수 장비, 자동차죠. 531억의 매수, 통신, 금융 이쪽에 매수가 들어왔죠.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789억. 매도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전기 전자 이쪽에 800억씩이나 이렇게 그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뭐 운수 장비 그리고 또 금융 쪽의 매도가 조금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뭐 이렇게 그 2차 전지 화학이라든가 기계 이쪽에서는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은 결론적으로 전기 전자 반도체 쪽에 매도가 좀 심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양 매도가 철강 쪽에서 또 이렇게 그 들어왔네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그 하락은 하지 않았지만은 조금 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때문에 좀 약세를 보인 이런
이러한 그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전 업종으로 봤을 때 뭐 웬만한 업종은 일단 뭐 다 올라갔네요. 지금 뭐 0.09% 퍼센트상으로는 많이 올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여기 보시다시피 코스피에서는 하락 종목이 249개, 그리고 상승 종목이 631개, 상승 종목이 오히려 하락 종목보다도 많은 이러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업종별로 웬만한 업종들은 거의 뭐 다 상승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의료 정밀이 많이 올라갔네요. 2.4%. 뭐 그다음에 건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기계라든가 의약품, 그리고 섬유, 의복, 음식료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갔고, 오늘 보험 쪽이 좀 약세를 보였어요. 거기에다가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좀 약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0.26% 이렇게 그 하락하는 이런 그 상황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코스닥 쪽으로 이렇게 그 가보면은, 코스닥 쪽에서는 오히려 기관이 1,000억씩이나 이렇게 그 매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개인과 외국인들이 조금 좀 매도를 하는 이런 그 양상을 보이면서 지수가 그래도 1.59% 상승폭이 좀 굉장히 그 많이 이렇게 올라와서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야, 이 코스닥 쪽에서는 9거래일 만에 올라왔어요. 9거래일.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참 이렇게 그 반등이 나오면서 825포인트까지 이탈을 했다가 뭐 이렇게 841.02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9거래일 만에 여기에서 반등, 그리고 또 코스피는 5거래일 만에 반등. 참 어떻게 보면은 기쁜 이런 거 하루였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말이에요, 거래 대금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7조 3천억 뭐 바짝바짝 줄어갔죠. 어제 7조 8천억, 오늘이 7조 3천억. 그러니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 대금이 바짝 마르면서 여기에서 이 관망세.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코스닥에서는 개인의 비중이 뭐 80에서 90%입니다. 근데 이 개인들도 역시 관망세예요. 그동안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상당히 그 많이 계속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약세를 보인 이러한 그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뭐 코스닥 쪽에서 시가총액 그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은 오늘 에코프로 BM만 이렇게 0.59% 약세를 보였고, 에코프로가 플러스 1.46% 13,000원이 올라서 90만 1,000원을 기록을 했죠. LNF가 1.52% 2,600원이 오르면서 17만 3,400원을 기록을 했어요. 알테오젠이 하락폭이 좀 뭐 깊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가 좀 기술적인 반등 정도가 나왔다. 낙폭 과대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올라가고, 거기다 포스코 DX,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또 셀트리온 제약 모두 다 상승하는 이런 그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증시가 이렇게 그 올라간 것은 뭐 다른 것보다도 그동안에 낙폭 과대, 그동안에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특히 환율이 말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환율이 0.8원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그 상승을 했죠. 근데 이것을 보면은 뭐 장중에 계속 그 환율이 올라가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좀 여기서 환율이 약해지면서 결국은 이렇게 그 뭐 0.8원 정도 이렇게 그 마감을 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환율 부담, 환율이 장중에 얼마까지 올라갔었냐 이렇게 그 체크를 해 보니까, 여기 올라간 것이 뭐 마감은 1,349원 30전으로 마감을 했지만은 이게서 1,356원까지 올라갔네요. 많이 올라갔네요. 1,456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그 좀 떨어졌는데, 다른 것보다도 환율이 뭐 이렇게 그 계속 올라가면은 환율이 이제 그 달러 강세 원화 약세죠. 이렇게 올라가면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환차손을 입게 된다고요. 환차손. 이 환차손을, 그러니까 뭐 지수는 떨어지고 환율 때문에 환차손 이거 입게 되고, 그러면 양 따따로 소위 말해서 손실이 발생되는 상황인데, 오늘 그래도 환율이 조금 좀 1,356원까지 올라가다가 조금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외국인들이 장 후반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 매도세를 좀 이렇게 약화시키면서 매도를 좀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외국인들이 매도한 것이 금액이 많네요. 보니까 뭐 1조가 넘습니다. 1조.
1조 이상 여기에서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주가가 반등이 나올라 그러면은 다른 것보다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환율이 좀 꺾여야 됩니다. 이 환율이 올라가면서 외국인이 매도가 된다면은 지수는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악재가 그렇게 큰 악재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미 알려진 악재예요. 뭐 미국에서 다른 것보다도 이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뭐 보면은 또 하나가 이제 여기서 그 연방정부 셧다운. 야, 이 연방정부 셧다운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뭐 아마 해결될 가능성은 높겠죠.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이게. 그렇지만은 이게 일단 이러한 그 악재들 때문에 우리 증시도 힘을 못 펴고 있는데 결국은 뭐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났을 때 다시 또 조금 좀 글로벌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가 상승한다면은 우리 증시는 그때 더 반등이 이어지지 않겠냐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중국이 말이에요. 지금 29일부터 휴장입니다. 다음 주 6일까지 이렇게 6일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까지 휴장이라다 보니까 또 여기에서 뭐 유커들도 또 들어올 거고 한국에 보니까 뭐 일본 관광객들, 중국 관광객들 한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또 수혜 종목군들 또 예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일단 뭐 휴장인 상황이지만은 다시 또 미국 증시가 좋아지기를 또 바라는 그러한 심정에서 미국 증시의 흐름을 한번 또 보죠. 자, 오늘 아시아 증시를 먼저 보니까 아시아 증시가 일본이 0.18% 플러스, 대만이 플러스 0.21%, 그리고 중국의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플러스 0.16, 홍콩 항생 홍콩 해체가 각각 플러스 0.83, 플러스 0.65. 그러니까 전체가 이렇게 유럽 아시아 증시는 상승을 한 상황에서 자 간밤에 미국 증시는 말이에요.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1% 이상 모두 다 하락하는 이런 장세 약세장을 보였죠. 뭐 다우가 마이너스 1.14 그리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1.57 그리고 S&P 500이 마이너스 1.47. 와 미국 증시 뭐 보면은 차트를 보면은 그래도 조금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았는데 확 꺾여 버렸어요.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자 이것이 왜 이렇게 계속 꺾이고 있냐 뭐 여러분들이 뭐 계속 제가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일단 첫째가 이 미국에서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 이 장기화 우려라는 것이 바로 연준의 파월 의장이 2023년도 후반기에 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차례 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금리가 이어가는 거 아닌가 한 번 더 상승하고 그리고 내년에 2024년도에 조금 좀 금리도 고금리를 이어가겠다 이런 고금리 장기화 이거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미국 경기에 대한 그 불확실성 그리고 연방정부의 셧다운 이러한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악재 때문에 미국 증시가 계속 일단은 뭐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약세 요인이 많다. 그리고 불확실성도 너무 많다. 그렇지만은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은 또 이렇게 이게 너무 낙폭 과대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하나 거치게 되면은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경제 지표가 뭐 하나 발표가 됐는데 보니까 미국의 9월 소비자 신뢰지수. 자, 소비자 신뢰지수 이것이 낮아지고 있어요. 보니까 103 이것을 기록을 했는데 103 시장에서 예상은 한 105.5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했는데 103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전달 이게 8월 달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8.7이었어요. 108.7. 이거보다도 더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신뢰 지수 이것이 예상보다도 떨어진다.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이것을 이제 소비자들한테 여기서 질의하면서 나타내는 지수예요.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다. 그러면 소비자 신뢰 지수는 올라갈 거고 나빠질 거다. 뭐 내가 해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수입이 줄어든다. 이러면 소비자 신뢰 지수가 떨어지겠죠. 특히 소비자들이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것이 물가예요. 물가 상승. 물가 중에서도 식료품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식료품 그리고 휘발유 가격.
이 휘발유 가격, 자동차를 운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휘발유하고 식료품 이쪽으로 그냥 아주 여기서 주목하고 있으면서 이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는 떨어지는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보면은 뭐 정치적인 이러한 상황, 미국의 그 연방 정부의 셧다운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그거에 대한 또 이렇게 충격이라든가 경기에 이게 GDP가 경제 성장률도 좀 낮아질 거다 이렇게 그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셧다운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그래서 어찌 됐든 셧다운을 좀 막아야 되는데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아마 계속 밀어붙일 그런 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상황에서 보니까 국채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길래 보니까 이 국채 금리 중에서 보니까 10년 만기면 이게 장기 국채 금리예요. 요게 0.009%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0.009가 아니구나. 이게 0.009가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뭐 0.018이네요. 자료가 0.018%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4.554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4.54%. 그러니까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그리고 반면에 보니까 2년 만기 이게 국채 금리는 조금 좀 내렸네요. 그래서 5.140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게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여기에서 뭐 신용카드 뭐 이렇게 대출이라든가 또 이게 자동차 소위 말해서 뭐 대출 이런 거 그리고 모기지 대출 이러한 것에 대한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그 금리 결정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조금 좀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의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JP 모건 회장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JP 모건 회장은 다른 것보다도 앞으로 7%대의 금리를 여기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지금 현재로서는 5%죠. 이게 금리가 제로 금리에서 5%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 JP 모건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5%에서 7% 올라가면 2% 올라가는 거죠. 이것이 3%에서 5% 올라올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2%예요. 자, 이때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감수해야 될 것이다. 그만큼 여기에서 이 지금 5%에서 7%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경기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 계속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쓸 돈이 이 이자를 나가야 되잖아. 그죠? 이자가 여기에서 더 많이 계속 늘어다 보니까 소비가 줄어든다고. 그러면 경기가 위축되면서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이 이제 없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까지 또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금리 인상에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7%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뭐 연준에서 지금 뭐 계속 물가가 상승한다고 해가지고 금리를 올릴 상황은 아니고 뭐 최소한 이게 11월 달 정도에 한 번 더 가능성이 있고 내년이 문제예요. 2024년도 이때는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인하 시기도 늦어질 뿐더러 금리 인하 폭도 좀 적어질 가능성 이것을 소비자들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기에서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선물 지수 그리고 유럽 증시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니까 뭐 유럽 증시 다른 것보다도 아까 뭐 유럽 증시도 그렇고 미국의 선물 지수도 상승하고 있던데 먼저 유럽 증시 독일이 플러스 0.09 강보합이네요. 영국이 마이너스 0.09 약보합. 프랑스가 플러스 0.16 플러스 그다음에 유로스탁이 플러스 0.33% 강세. 네덜란드 강세. 그리고 또 뭐 스페인, 이탈리아 약세. 스위스 뭐 강세. 한마디로 말해서 혼조세의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선물
미국의 선물 지수가 다 강세예요. 자, 다우가 0.36% 지금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이 플러스 0.48, S&P 500이 플러스 0.45%. 미국의 선물 지수는 일단 그래도 강세를 보이고, 유럽 증시는 좀 혼조세 상황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그 모습이죠. 자, 그러면은 미국 증시는 내일은 조금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특히 아시아 증시들이 다 이렇게 그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 또 미국이 어제 너무 많이 과도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 내지는 낙폭 과대에 따른 이런 그 소위 말해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 휴장이에요. 휴장. 이게 우리 증시가 지금 오늘 이제 그 여기에서 장이 끝나고 28, 29, 30 그리고 또 다음 달 1일 뭐 2일, 3일 개천절, 대체공휴일 다 놀아요. 4일 날 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뭐 장이 열리면 아마 뭐 미국 증시에 따라서 또 우리 증시가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 이것은 이제 조금 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마음 푹 놓고 여러분들 추석 잘 지내세요. 이게 뭐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더 떨어지고 그리고 이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 너무 그렇게 뭐 많이 내려오고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뭐 일단 그 외국인들의 이렇게 그 매수세가 조금 좀 턴에서 들어올 그런 그 상황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만에 하나 뭐 추가로 이게 급락을 하게 된다면은 제가 뭐 계속 무료 방송을 하면서 만에 하나 여기서 급락하는 종목이 있으면은 분할로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러한 이게서 전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매일 생방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제 방송을 들으면은 제가 올려드리는 유튜브 동영상 보고 공부하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생방송하는 거를 잘 따라하시면 여러분들 월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금자탑님이에요. 금자탑님. 여자분인데 60대 초반이신데 주식하신 지는 뭐 한 3, 4년 정도. 제가 처음 한 4년 정도 되겠네. 저희가 처음 그 유튜브 할 때 그때 처음 시작을 하셨어요. 지금 보면은 매달 2천, 3천씩 벌어요. 투자금은 뭐 한 7천만 원 정도, 이 정도 가지고 2,4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수익을 내셨네요. 그죠? 이게 이제 이번 달 9월 1일부터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9월 1일에서부터 9월 27일까지 수익 낸 거 2천만 원의 수익을 내셨어요. 그리고 또 따님이 옆에서 엄마 따라가지고 매매를 하시는데 이게 보니까 따님도 수익 낸 거가 얼마예요? 여기에서 9월 1일에서부터 9월 27일까지 와 800만 원의 수익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엄마 따라서 이렇게 잘 배우고 하니까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매매하는데 이 정도 수익을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라서 잘 하시면은 뭐 여기 뭐 따님이니까 여자고 이거 금자타님도 60대 초반의 여자고 또 여기 보세요. 아이다님은 8월 달에 1,400만 원의 수익을 내셨죠. 아이다님도 여자분이에요. 우리 나이로 67세. 이렇게 주식한 지도 뭐 금자타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4년 정도 제가 처음에 유튜브 무료 방송할 때부터 그때 따라했는데 아이다님은 이렇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수익 내고 그리고 금자타님 따님도 800만 원 수익을 냈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금자타님은 뭐 60대 초반이신데 2천만 원 수익을 내셨어요. 얼마나 대단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방송하는 거를 잘 따라하면은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잘 들으세요. 그럼 어디 가가지고 방송을 들으면 되느냐? 자, 먼저 여러분들의 여기 스마트폰에서 구독을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방송을 할 때 이렇게 딱 뜹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 요거를 누르시면은 여기 카페가 있어요. 요 카페는 링크가 돼 있으니까 무조건 들어오세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 달에 2천, 3천원씩 수익을 낼 수 있는 고수들의 매매 기법이 있어요. 여기 링크하고 들어와서 클릭을 하면은 안정모의 주식 투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카페 가입을 하셔야지 그 매매 기법을 볼 수가 있어요. 카페 가입을 하시고 조금 좀 카페 활동을 하시면 들어오자마자는 이거 못 봅니다. 여기에서 천년하랑님의 매매 기법, 황고수의 매매 기법, 이렇게 이 두 분 다 여기에서 고인이 되셨지만은 이렇게 평생을 천년하랑님 같은 경우에는 85세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매하신 그런 그 매매 기법, 평생을 이렇게 그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을 여기에 남기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보고 잘, 어떻게, 여러분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세상을 뜨기 전까지 자식들한테 하나의 도움 없이 주식 투자로 이렇게 생활비 꾸준히 벌면서 오히려 생활비를 도움을 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능력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여기 매매 기법 잘 보고 배우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무료 카톡방이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매수가라든가 매도가 이런 거를 무료 카톡방에 계속 올려드립니다. 카톡방에 들어오는 거 공짜예요. 돈 내고 그런 거 없어요. 저희는 돈 내는 게 없습니다. 뭐 유료 사이트 가입해라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와서 제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제가 그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시간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 오후 3시 30분까지면 장중 내내죠. 예, 무료로 생방송으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유료 리딩을 하는 데 가서 방송을 들으면은 한 달에 88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이렇게 달라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괜히 그 돈 주고 듣지 마세요. 이게 주로 방송하는 데가 그 경제 TV 이런 데서 방송을 유료 리딩 이렇게 그 하고 그러는데 뭐 다른 데도 있죠. 근데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 경제 TV예요. 여기에서 그 방송을 했고 그다음에 SBS, CNBC 여기서 방송을 했어요. 뭐 지금은 SBS 비주로 이렇게 바뀌었더니만 여기에서 방송을 할 때 88만 원의 회비를 내신 분들이 제 방송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무료 한마디로 말해서 공짜로 여러분들 방송을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 제 방송을 잘 따라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월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찍어주는 게 아니라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또 이렇게 고른 종목을 어떻게 매매해가지고 수익 내는가 이런 것을 가르쳐드려요. 한마디로 말해서 고기 잡는 법 이거를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고기 잡는 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그 유료 사이트에 가가지고 88만 원에서 110만 원을 주고 가서 여기서 방송을 들으면은 여기는 뭐 다른 것보다도 종목 추천을 합니다. 종목 추천. 이 종목 추천을 하는데 하루에 뭐 2개에서 3개 정도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한 달이면 얼마예요? 40개에서 60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수익 안 나요. 어떻게 이게 40개, 60개 이렇게 해가지고 종목 추천 받아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수익을 내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게 그 매일 이게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유튜브에. 그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이 영상을 보면서 매일 공부를 하세요. 그러고 무료 리딩을 따라하면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와서 뭐 어떻게 종목이나 하나 이렇게 설명하는 거 듣고 사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손실이 납니다. 왜? 매매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 분할 매수하고 어떻게 이게서 매도하고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사가지고 올라갈 때 기다리니 수익이 안 나죠. 공부하기 싫으면은 차라리 은행에다 예금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괜히 돈 잃고 마음고생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예금해놓고 조금씩 찾아 쓰세요. 아셨죠? 주식으로 돈 번다는 게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수익으로 돈 벌 수 없습니다. 주식으로. 영상을 보다 보면 광고가 나와요.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세요. 이게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이게 41가지가 있는데 이거 10번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월 500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계속 공부해라. 여러분들이 말해요. 공부밖에 답이 없어요. 공부 안 하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비유하는 게 고등학생.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고등학생이 있어요. 자, 이네들이 대학을 가려고 하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뭘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목표는 대학이에요. 공부는 필수입니다. 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그럼 돈 벌려고 그러면은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사면 좋아요? 귀동냥 해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공부예요, 공부. 실제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5%만이 수익을 냅니다. 이네들은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나머지 95%는요, 손실이 나요. 공부 자체를 안 하는데 뭐. 그냥 동냥이 나요. 여기저기 구걸이나 하고 종목 구걸. 그러다가 주식시장에서 돈 잃고 퇴출되고 그다고 폐인됩니다. 왜?
온 가족이 본인 한 사람 때문에 불행해졌어요. 미래에 쓸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도박하지 말고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95%에서 5% 속에 들어와야지만이 본인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족도 그렇고 행복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공부 안 하려면 주식하지 마세요. 자, 제가 항상 그러죠. 한 손에는 재무제표. 여러분들이 투자할 회사의 재무제표를 들고 그다음에 한 손에는 또 그 회사의 차트를 보고 이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매매를 하든지 투자를 해야 돼요. 이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제 가치를 찾을 때까지 장기로 보유하는 거.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이 하락을 해가지고 10,000원이 됐어요. 이런 거 사두면 3배에서 5배 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는 5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재무제표를 봐야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보는 방법을 제가 매일 영상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매수 매도 시점을 잡을 수가 있고, 여기에서 제가 가르쳐드리는 추세 매매 이거 잘 따라서 배우면은 여러분들은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것이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낸 거 가지고 저평가 우량주 한 5천만 원어치만 사 놓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5배만 가봐요. 2억 5천이에요. 2억 5천.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로 투자해서 돈 벌고 매달 500만 원 돈 벌고 제가 여러분들 만들어 줄 테니까 무조건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요거는 공식이에요. 한 달에 500만 원 수익 내는 공식. 요 공식대로만 해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보유 종목을 3개 이내로 해라. 종목 개수가 많으면은 수익 안 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50개, 100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죽을 때까지 수익 안 나요. 제 손가락에 수익 났다 그러면 제 손가락에 장을 치시겠어요. 안 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3종목을 공부 딱 해가지고 압축해가지고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1억을 가지고 3종목을 샀더니만 2,200만 원이 수익입니다. 여기에서도 7,500을 가지고 3종목을 샀어요. 950만 원이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여기에서 종목 개수 많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주식을 살 때 다 이게 위치가 있어요. 아무 때나 사는 거 아니에요. 주가가 내려올 때는 안 사요. 올라가다가 눌러줄 때, 반등 나오다 눌러줄 때, 눌림목에 사는데 눌림목에 살 때도 CCI라든가 RSI라든가 엔빌롭이라든가 이런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저점을 잡고, 그리고 항상 3번의 분할 매수, 주가가 올라가면 2번의 분할 매도, 3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 밀리면 손절, 이런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 수익 낼 확률은 85%입니다. 아셨죠? 나머지 15%는 그건 뭡니까? 이건 여기서 손절이에요. 손절. 그러니까 85%는 올라오고 15%는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내려갔을 땐 손절 잘 하셔야 돼요. 요거를 제가 노랫가락으로 이렇게 그 공식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3번의 분할 매수 안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엔빌롭은 내 수익 주네. 자, 여러분들이 21선 요 노래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가면은 이렇게 카페가 있어요. 여기 카페 있죠, 그죠? 주식성 음원 받고 벨소리 바꾸세요. 요거 다운 받아가지고 벨소리, 알람소리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기법으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또 뭐 종목 공부는 해야죠. 계속 반복이에요. 공부는 훈련이에요. 연습.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은 뭐 아무리 이게 이해해도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이라고 얘기하죠. 연습. 이게 스킬, 기술을 배워야 돼요. 자, 보면은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했죠. 재무제표를 보고 종목은 못 골라요. 차트를 보고 종목을 고르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를 보고 종목을 고를 때 21선 우상향, 21선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21선 우상향, 그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여기 보면은 이제 눌림목 매수. 두 번째가 눌림목이에요. 주가가 올라가다 눌러주고 올라가다 눌러줬어요. 눌림목. 이 눌림목에서 보면 이런 데에서 매수. 여기에서 매수했으면 이만큼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죠. 여기는 눌러줬는데 눌림목이 없어서 매수하기가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과매도 구간이 이렇게 들어왔죠. 여기서 매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세 번의 분할 매수 이 위치에서 세 번에 그리고 주가가 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올라가면은 두 번의 분할 매도. 그다음에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주가가 계속 밀리면 손절. 이 네 가지 원칙. 이 원칙을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은 수익 낼 확률은 85%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월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제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은 누구나 다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제가 하여튼 책임지고 가르쳐 드리겠어요. 자, 그다음에 또 재무제표는 제가 꼭 분석을 해야 된다고 뭐 투자를 하든 매매를 하든 요게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두 가지만 딱 봐요. PBR, PER. PBR이 3 이상이면 고평가 상황이다.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0.27이니까 상당히 저평가예요. 그다음에 PER. 요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예요.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보니까 4.49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제철은 저평가 종목이에요. 저평가 종목. 이런 저평가 종목인데 지금 우리는 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투자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저평가주를 사가지고 재가치가 올 때까지 뭐 1년에서 뭐 3년 뭐 이렇게 묻어두는 거고 이거는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매. 이 매매를 하는 것은 적당한 위치에 왔을 때 매수해가지고 올라가면은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월 한 500만 원 정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데 매매 횟수는 뭐 5번에서 많으면은 뭐 8번, 뭐 더 이상 뭐 10번 정도 이 정도 매매해 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이런 방법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또 재무 상태는 재무 제표를 한번 쭉 보죠. 그럼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여러분들 현대제철 그러면 철강 회사예요. 제철. 이렇게 철강 회사하고 뭐 포스코 홀딩스 뭐 다 마찬가지 같은 회사죠. 같은 철강 회사예요. 같은 회사가 아니라. 자, 매출이 보면 18조, 22조 8천억, 27조 3천억. 26조 7천억 이렇게 매출이 뭐 20조 이상 영업이익이 730억 그리고 또 2,400억 1,600억 1,500억 영업이익이 좀 이렇게 더 늘어났다 다시 줄어드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 회사의 또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0.2이익률이 뭐 10%까지도 갈 수가 있다가 지금은 5.65% 정도 이 정도면 뭐 준수하다. 철강회사가 뭐 워낙 많이 남길 수는 없잖아, 그죠? 그다음에 자기자본 수익률 ROE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 철강이 제일 많이 필요하는 게 어디예요? 이 조선 아니에요, 그죠? 조선. 그다음에 자동차예요, 그죠? 자동차. 그다음에 건설 이런데. 그럼 이런 것들이 뭐 계속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대한 뭐 또 경쟁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기자본 수익률이 4.89% 뭐 이 정도면 준수하다.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주가 순자산 비율 PBR 요거는 현재 주가가 38,050원이에요.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 보면 BPS 한 주당 자산 가치 14만 6,852 이게 현재 주가가 38,000원인데 자산 가치가 14만 6천이에요.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0.26이에요. 이게 PBR이.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주가 순자산 비율 요거는 주가가 38,050원인데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이 6,993원 이렇게 나눠주니까 5.44 굉장히 이것도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제철 자체가 저평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뭐 계속 얘기하듯이 실전 매매라는 것은 뭐냐? 다른 것보다도 자기가 직접 남의 도움 없이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3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3천만. 그러면 어떻게 알아 그랬어요? 세수를 나누라 그랬어요. 1차 매수, 2차 매수, 그 다음에 3차 매수 이렇게 자금을 나눠요. 1차 매수는 40%, 4, 32, 1,200만 원. 자, 2차 매수는 30%, 3, 3은 9, 900만 원. 3차 매수도 30%, 3, 3은 9, 900만 원. 이렇게 나누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제 1차 매수하는 거예요. 1차 매수. 1,200만 원을 매수를 했어요. 매수하자마자 그냥 여기서 쭉 땡겨 올렸어요.
그 여기서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시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근데 하수들은 한 번에 다 사요. 왜? 혹시나 올라갈까 봐. 만에 하나 역시나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손실이 나가지고 매매도 못하고 뭐 손절도 못하고 그냥 끙끙끙끙 앓아요. 절대 이렇게 한 번에 다 사지 마세요. 하수들은 한 번에 삽니다. 반면에 고수들은 항상 분할 매수하고, 자 1차 매수했는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1차 매수한 후에 올라가지 않고 내려왔다. 그러면 여기서 1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내려왔다. 그러면 이때는 2차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2차 매수. 그럼 2차 매수한 후에 또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이때는 3차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3차 매수. 이렇게.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주가가 1차, 2차, 3차 내려오는 동안에 여기에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 예비 자금이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주가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당겨 올려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면 돼요. 이게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85%예요. 이 거의. 그다음에 그러면 15%는 뭐예요? 내려갈 확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왔다, 이거는 올라온 거지만은 내려갈 경우가 15%라 그랬어요. 이때는 마이너스 5%가 더 내려오면 이때는 손절하고 나오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주가가 올라갈 때 안 사고 눌러줄 때 사요. 눌림목에. 그것도 3번의 분할 매수예요. 그리고 올라가면 2번의 분할 매도. 3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밀리면 손절. 소위 말해서 이렇게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죠. 위험 관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험 관리 철저. 이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방법이에요. 85%의 확률을 가지고 수익을 낸다.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면 50대 50입니다. 근데 이 아래쪽이 더 높아요. 이게 아마 해보세요. 혼자. 자, 그리고 또 현대제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니까 S&T 다이내믹스 이 종목 지금 보면은 주가가 21선이 우상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눌림목에 보면은 이 과매도 구간이에요. 과매도. 이 과매도 구간에서 3번의 분할 매수하고 올라가면 2번의 분할 매도. 3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밀리면 손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해보세요. 반복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월 5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그 공식 만들어준 대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잃지 않고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연휴가 시작이 돼요. 연휴가. 오늘은 그래도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니라 추석 선물을 이렇게 일단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끌어올려 줬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연휴가 끝나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 때문에 연휴 망치지 말고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한테 쭉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익 낼 수 있게끔 여기서 한 10년 이상 제가 무료로 방송해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잘 따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방송에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